지금 질문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고 말씀하시고 또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영상은 아니고요. 오브젝트가 로테이트 되고 카메라가 그냥 내려오는 건데 질문 자체는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물어보셨으니까 카메라 돌아가는 애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라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하면 그냥 뭐 오브젝트 움직이고 뭐 카메라가 움직이고 이런 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무부죠. 어디 가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시면 애니메이션이 공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카메라 애니 좀 공부하면 그게 애니메이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애니메이션 세 개 중에서 가장 공부할 분야가 많은 게 애니메이션이고 제 과정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정말 광활하고 분야가 공부할 게 끝도 없이 많은 곳이에요. 캐릭터 리깅만 해도 6개월 이상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겨우 캐릭터 하나 하는데 그럼 뭐 자동차 리깅도 있겠고 뭐 카메라 리깅도 있겠고 리깅이란 건 이제 운전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모든 그 컨스트레인이나 그 툴의 특성을 모두 이해를 해야지만 영상, 즉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움직인 줄 안다고 그걸 내가 애니메이션 할 줄 안다.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고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움직여서 하는 애니메이션을 해놓고 나는 애니메이션 할 줄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무부와 애니메이션은 틀리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뭐 원 틀에 고정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에 따라 또 어떤 애니메이션이면서 어떤 장면에 따라 타겟 카메라로 하느냐 프리 카메라로 하느냐의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타겟이 하나일 경우에는 뭐 타겟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야나 소프트 이미지에는 타겟 개념이 없고 거의 프리 카메라만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타겟 카메라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되게 스틸컷을 잡을 때가 제일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도 스틸컷을 잡을 때도 편리하고 이렇게 간단한 타겟이 있을 때는 아주 편리합니다. 대신 복잡한 애니메이션에서는 타겟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타겟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스 그 키 상대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스와 타겟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키 관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복잡한 애니가 아니기 때문에 타겟이 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한 개의 타겟을 자, 카메라만 선택될 수 있도록 여기 필터를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자, 소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얘를 주연자를 다시 찍을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시고 Alt A 누르셔서 얼라인이죠. 얘를 찍고 센터 뭐 피벗 포인트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잡히겠죠? 가운데로 예. 센터에서 하면 얘는 이미 잡혀 있죠. 자, C 해보면 이미 카메라는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자, 여기서 이제 소스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타겟으로 뭐 잡든 뭘 하든 상관되지 않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카메라를 갖다가 여기 패스에다가 바로 링크를 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성질이 그 포지션 컨스트레인이라고 있거든요. 맥스에서는 그 컨트롤러라고도 하고 뭐 컨스트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포지션 컨스트레인에다가 바로 그냥 줘버리면 포지션 부분에 컨스트레인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의 포지션 XYZ 컨스트레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애니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여튼 복잡한 얘기는 너무 긴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 정규 과정을 들으셔야 할 만큼 긴 내용이라 그냥 여기서 안 배우시는 분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모든 오브젝트를 직접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는다. 덤이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여기 헬퍼에 가시면 덤이나 뭐 포인트 어느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포인터는 상관없고 덤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미로 쓰시면 더미로 쓰시면 되고 포인터로 쓰시면 포인터로 쓰시면 돼요. 단 이 덤이나 포인터들은 탑뷰 포트에서 만드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퍼스펙티브나 그래야지만 오브젝트의 로컬 축과 월드 축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맥스는 로컬하고
월드 축을 일치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면 애니메이션에서 버그가 나옵니다.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자, 포인트로 그렸는데 포인트로 그리다 보면 이 로컬 축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포인트 모양의 박스 하게 되면 이제 더미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잘 보이죠. 예. 이제 이 더미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에 컨스트레인에 패스 컨스트레인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래그가 아닙니다. 손을 저는 버튼에선 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얘가 얘를 따라가는데요. 지금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예, 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카메라가 따라가질 않죠. 제대로.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양은 고정된 상태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의 모디파이어는 이 모션 탭입니다. 일반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는 이 두 번째 모디파이 탭이지만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건 이 모션 탭으로 가셔야 돼요. 모션 탭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팔로우라고 있죠. 이 팔로우가 바로 이 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지금은 계속 이렇게 고정돼서 따라가지만 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바로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누르시면 이제는 얘가 이렇게 축을 따라서 돌아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0프레임에서부터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얘를 갖다가 뭐 Alt A 누르셔서 다시 이 포인트에다가 XYZ를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 놓으면 자,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선택하신 후에 셀렉트 링크를 하셔서 이 카메라를 이 덤에다 링크를 하시면 카메라는 더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카메라는 링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컨스트레인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더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컨스트레인에 들어가면 이미 패스 컨스트레인이 먹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패스 컨스트레인이 먹어 있죠. 그래서 이 더미는 내가 임의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면 이 패스 안에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이 되죠. 하지만 그 방식을 안 쓰고 카메라 링크 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어디 가든 또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헷갈리지 않고 편집이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만 키가 생기기 때문에 편집이 쉽죠. 그 다음에 얘가 포지션 이동을 줬을 때는 또 포지션으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더미를 링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카메라를 이 서클에다 링크했다면 아까 그 영상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애니메이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패스를 벗어나질 못하니까. 결과만 보면 이제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천천히 돌아가거나 빨리 돌아가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진 않지만 패스 컨스트레인 자체로 좀 편집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물론 뭐 와이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간단하긴 한데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패스 덤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 이제는 모양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포인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색깔도 좀 크게 하고 볼까요? 좀 더 크게 해서 얘는 뭐 포지션 덤이라고 이름을 줘볼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역시 Alt A로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요. 이 포지션 더미도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따라가면서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따라가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는 본인 마음이에요. 따라가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 그냥 아래 위로 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카메라는 얘 말을 일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다가 다시 얘 자식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링크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카메라는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했을 때 안 따라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하고 비슷하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얘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러면 한 개의 부모는 여러 개의 자식을 둘 수가 있어요. 뭐 현실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로도 그렇죠. 한 부모가 여러 자식을 둘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자식이 여러 명의 부모를 둘 수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게 자식이 됐었잖아요. 이 카메라가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카메라가 자식이었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이 작은 삼각형이 카메라의 부모였다가 지금 다시 여기다가 링크를 하니까 얘가 부모가 됐죠. 그러면 전 부모는 저절로 끊겨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작은 더미를 얘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작은 더미를 움직여 보면
카메라는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얘를 따라가죠. 카메라가.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이 큰 더미를, 어차피 패스는 따라가야 되니까 이 큰 더미를 작은 더미에다 링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다 따라가죠. 그러면 지금 최고 자식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식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얘가 되는 거죠. 이거 최고 부모가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얘를 하면 지금 다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와이어 파라미터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와이어 파라미터까지 하긴 좀 그렇고, 예, 뭐, 기본을 하는 거니까. 예, 돌아가고 있죠?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 예, 얘는 지금 패스 키가 이미 여기 밑에 생긴 걸 알 수 있고, 얘를 선택하면 이제 얘를 포지션 키로 하기로 했죠. 포지션. 예, 얘를 공키, 여기서 공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공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데 키가 있어야지 밀리지 않거든요. 셋키를 누르셔서 그냥 셋키를 누르면 여기 키가 하나, 이 자리에 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토키로 접어들고 이쯤 가서, 여기까지는 모양을 제자리를 유지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제자리를 유지하라는 얘기니까 다시 오토키로 올 필요 없이 참 셋키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여기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키로 가야죠. 여기서부터는 살짝 올라갔다가, 뭐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직접 드래그해서 올려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Z축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올리셨다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됐다가 여기서는 다시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Z축을 내리면 되겠죠. 그랬다가 다시 정확한 원래 위치로 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가 원래 위치였죠. 그리고 요거 지금 너무 간격이 빠른 것 같으니까 살짝 좀 간격을, 요게 프레임 간격이죠.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셔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르면 얘도 또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80프레임에는 정확하게, 혹은 80프레임 아니면 한 이쯤 프레임은 정확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거죠. 지금은 프레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이게 15프레임 밖에 안 되니까 0.5초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밀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면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레인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컨피규어에 보시면 Show Selection Range, Show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레인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을 늘리면 이 스케일이 되고, 그냥 전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무브가 되죠. 예. 굳이 이렇게 간단한 애니는 굳이 이렇게 펑션 커브까지 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워낙 간단하고, 그리고 그런 애니까지는 지금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이 카메라 무브 정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타임 컨피규레이션 가셔서 이 리스케일 타임을 누르시면 돼요. 뭐 3배로 늘리시면 3배가 느려지겠죠. 키가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3배가 느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되고 있겠죠. 지금 패스 컨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간단하게, 이건 뭐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뭐하고 무브를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 컨스트레인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면, 우리 V라이트가 보시면 마야처럼 이렇게 풀이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이거 뭐 스크립트로도 물론 나와 있는데, 얘가 프리카메라니까, 프리카메라는 뭐 움직이려면 로테이트까지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보게 하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막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서 정확하게 비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겟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직접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퍼스펙티브에서는 이 포인터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퍼스펙티브에서는 포인터를 만들고, 자, Alt A 하셔서 얘를 찍으면 X, 지금 이거 월드 좌표니까 X하고 Y만 맞추면 되죠. X하고 Y를 맞추면 이제 됐죠. 항상 얘를 쳐다보게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 패스 컨스트레인 하셔서 얘를 찍으시면 되죠.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찍히지? 올이 돼 있고, 지금 락 걸린 거 없죠? 왜 선택이 안 되지? 애니메이션
constraint, 패스 constraint 해서 이게 뭐지? 버그인가? 갑자기 선택이 안 되니?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버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역시 Alt A로 찍고 X, Y 맞죠? 얘는 지금 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니까요. 아까 근데 왜 선택이 안 되지 이게? 어이가 없네. constraint, 패스 constraint네. 이게 선택이 안 되네. 왜 이러지? 왜 이러죠? 처음 보네요. 이런 부분은 지금 처음 봐요, 제가. 이 주전자도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지금 이거 뭐 맥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V레이가 이상해졌나? 이건 지금 전혀 이럴 일이 없는데, 예, 뭐 맥스가 지금 깨진 것 같습니다. 선택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네. 예, 패스 컨스트레인이 아니고, 패스는, 좀 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멀쩡한 맥스를 제가 욕했네요. 예. 패스는 말 그대로 2D 오브젝트. 제가 지금 잠시 착각했죠. 지금 다른 거 가르쳐 준다고 하고, 지금 멍 때리다가 착각했어요. 2D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거죠. 왜 이럽니까, 진짜. 예, 죄송합니다. 아까 2D, 이렇게 쉐입. 예. 제가 포지션 컨스트레인을 소개를 해준다고 해놓고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같은 비슷한 건데 포지션을 따라간다는 거죠. 항상 걔만 쳐다보는 루겟. 포지션을 하셔도 되고 루겟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루겟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포지션은 그냥 오브젝트 자체가 따라가는 거고 루겟은 쳐다보는 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에 컨스트레인에 루겟 쳐다보는 거죠. 예, 루겟을 하시고 얘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모션 탭이 저절로 돼 있죠. 돌아갈 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옵션이 바로 Keep Initial Offset입니다. 처음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서 Keep Initial Offset을 하고요.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어느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이 그 뷰라인 랭스를 거의 타겟점까지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 타겟 Vray 라이트도 이렇게 타겟 라이트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로테이트를 하지 않고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 스탠다드 라이트처럼 이렇게 타겟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